대구와 경산 경계에 위치한 고산. 까마득한 그 옛날 욱수천을 거닐던 공룡들의 발자국부터 청동기인의 흔적인 사월동 지성묘군, 그리고 조선시대 고산서당과 충효제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곳 대구 고산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산이 품고 있는 오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실까요? 하늘 높이 치솟은 빌딩들, 눈길 닿는 곳마다 아파트로 가득한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 과거 이곳 고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고산은 이제 대구광역시하고 경산시 경계되는 지점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까지는 대구 땅이 아니었고 이제 경산 땅에 이제 속해 있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1981년도에 이제 대구시에 이제 편입이 된 곳인데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지역이 아주 급속도로 도시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 대구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이제 신도시가 이제 된 지역이죠. 아파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물줄기, 욱수천.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고산 지역민의 숨통을 틔워주는 힐링 명소인데요. 욱수동에서 사월동까지 이어진 욱수천 산책로에서는 어느덧 가을이 느껴집니다. 욱수천은 길이가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가장 상류 쪽에는 이제 봉암골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깊은 계곡 형태를 갖추고 있고 중하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를 거치고 나머지는 넓은 들판을 이렇게 흘러서 나중에 금호강에 합류되는 그런 작은 하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욱수천에는 이 맥반석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반석 자갈이 아주 많은 곳이었는데 이 맥반석 자갈 위를 흐르는 물이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밝게 이렇게 빛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제 빛날 욱, 물수자를 써서 이제 욱수천, 그리고 욱수동이라는 이런 지명이 만들어졌죠.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유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공룡 발자국입니다. 그 옛날 공룡이 살던 그 시절, 이곳에 머물던 초식 공룡이 남긴 발자국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제 욱수천 공룡 발자국 이제 화석 산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현재 이 욱수천에는 1억 년 전이죠.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 발자국이 여기에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이제 공룡 발자국이 한 10개 이상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 고산 지역에는 이거 욱수천 말고도 그 매호천이라는 하천 주변에서도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이 됐죠. 아파트촌 한가운데서 발견된 까마득한 과거의 흔적. 이 공룡 발자국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억 년 전쯤에는 우리 대구광역시 지역은 아주 넓은 호수였다 그러거든요. 그 호수에 이제 퇴적물이 쌓이고 당시에 우리 대구 지역은 이제 공룡들의 이제 천국이라고 이제 불렸다 그러는데 그때 이 지역에 살던 이제 공룡들이 퇴적물 위에다가 발자국을 남기게 되고 발자국 위에 계속 이제 퇴적물이 쌓이게 되죠. 깊은 곳은 깊이가 한 10km 이상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 발자국들은 이제 화석 형태로 굳어져 버리는데 이후에 다시 이제 뭐 수천 년, 수만 년 세월 동안 이제 풍화작용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풍화작용을 통해서 과거에 남았던 이 퇴적층 사이의 발자국 화석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던 상상 속 공룡이 이곳에선 현실이 됩니다. 백악기 시대의 유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선 청동기인들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욱수천 하류 지역에 있는 사월동 지성묘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지성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유적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고인돌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지성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묘는 역사는 뭐 짧게는 한 2000년 정도로 보고요. 길게 볼 때는 한 40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 이 고산 지역에는 이 사월동 말고 묘동에도 지성묘군이 이제 따로 이렇게 있죠. 지성묘의 존재로 보아 사월 지역은 청동기 시대 이래로 경작과 거주 공간으로 선호되었던 곳임을 알 수 있는데요. 1996년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면서 아파트 한 서편에 사월동 지성묘군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지성묘는 현재 4기가 남아있으나 옛날부터 칠성바위라고 불리었던 것을 참고하면 원래 7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월동이라는 지명 유래하고도 아주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에 사월동에 제일 먼저 틀을 잡았는 이제 성씨는 이제 김해 김씨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해 김씨 성을 가진 분이 여기에 틀을 잡았을 때 달밤에 이 시냇물 위에 이 백사장, 그러니까 흰모래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한자로 모래사자 달월자를 써서 사월동이라는 이런 지명 유래설도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김해 김씨 성을 가진 분들의 그 묘소죠. 선조 묘소 옆에 큰 돌이 4개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 보는 우리가 이 고인돌이 되겠죠. 4개니까. 넉사자 돌자를 써서 사돌이라고 부르던 것이 나중에 사월동이 됐다라는 이런 지명 유래설도 있는 것이죠. 지성묘는 청동기 시대부터 이곳에 큰 마을을 이루며 사람들이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노변동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단아한 건물, 충효제와 모운당입니다. 오랜 역사의 향기가 묻어나는 곳인데요. 노변동에서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세거를 해왔던 청주정시입니다. 청주정시 경산종중, 노변문중이라고 하는데, 청주정시 노변문중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제실 건물이 되거든요. 안쪽에 들어오면 건물이 2채가 있습니다. 제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모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제 옛 제실이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년 전 영조 임금 시절에 이제 처음 이제 세워졌던 건물이고, 제 바로 뒤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충효제라고 하거든요. 이 건물은 1996년도에 이제 지어진 새 건물이죠. 그래서 이 모운당이라는 건물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는 이제 제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충효제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았던 우리 그 청주정시 선조들의 충과 효의 정신을 이렇게 기린다. 그리고 후손들의 어떤 모임 장소, 그리고 후손들의 이제 교육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이제 지은 이런 건물이 되는 거죠. 사불삼사 필유희. 3번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충과 효를 실천한 선조들을 기리는 공간. 이 충효제 옆에는 당시 함께 조성한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충신이나 효자, 연려 등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고자 세운 정력악입니다. 지금 이곳은 그 충효제 이제 바로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정충각 또는 정효각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시면 이제 3칸 건물인데, 가운데 한 칸은 이제 사당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 왼쪽이 이제 정력각이 됩니다. 지금 이 왼쪽 편에 보이는 이제 정충각은 그 노암 정동범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때의 인물인데요. 그분의 어떤 그 어떤 충의 정신을 이제 기린다라는 의미에서 세워진 정력각이고, 오른쪽에 있는 정효각은 이제 노암 정동범이라는 그분의 이제 둘째 아들 되시거든요. 면암 정지은이라고 하는 분의 그 효행을 기린다라는 정력각인데, 기본적으로 정력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그러니까 임금의 명으로 이제 세우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 고산 일대에서는 유일하게 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정력악이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정충각. 그리고 정효각. 이 정력악이 말해주는 것처럼 청주 정씨부자의 충과 효는 오래도록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로암 정동범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공부를 하는 선비이셨거든요. 근데 나이 이제 19세 때입니다. 19세 때 영조 임금 시절인데 그때 이인좌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노암 선생께서는 선비는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잠시 붓을 넣고 칼을 들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지고 의병으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성주 목사였던 이보혁이라는 인물의 휘하에 들어가서 합천 전투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그럽니다. 난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공훈이 내려왔는데 그때 그 모든 공훈을 사양하고 그냥 고향 이 노변동으로 돌아와서 부모 봉양을 하고 강학,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여생을 이제 보냈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정지현은 하늘이 내린 효자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를 위해 색동옷을 입고 아이처럼 재롱을 피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씨부자를 기리는 정력악.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는데요. 이렇게 뭐 비각 형태로 지어놨는데 건물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정력악은 이게 이제 정상인 거거든요. 과거의 정력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홍살문이라 그럽니다. 나무로 만든 허문이라 그러는데 나무로 만든 형태로 이렇게 조정해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나무로 만든 이제 홍살문이라는 오래 가지가 못하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이제 허물어지기 마련이고 그 이후에 이 정력악을 받은 문 중에서는 우리가 정렬을 받은 기록을 계속 남기고 싶겠죠. 그러면은 현판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위쪽에 이제 현판이 붙어 있는데 저런 현판 형태로 정려 현판 또는 정려 편액을 제작을 하고 저 편액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은 집이 바로 이 정력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쪽에 붙어 있는 정려 현판 저게 주인이 되는 거고 이 집은 거의 손님이 이제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후대에 와서는 보면 이 정력악 안에다가 이제 돌을 마련을 해서 정려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는 정려비를 안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을 칭송하는 시를 이렇게 판에다가 이제 적어서 뭐 찬송하는 시를 이렇게 걸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죠. 충신과 효자로 과거 고산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산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고모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영민의 추억과 향수 그리고 시대의 애환이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고모역은 1925년에 새로 처음 개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통근열차와 완행열차들이 서던 대구선의 작은 열차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지역민들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떠나시던 유통 경로이기도 했고요. 출퇴근을 위해 떠나시던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 그리고 혹시 임금 부대의 군인들, 그리고 군부대로 떠나는 입양열차를 타기 위한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모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고모역은 우리네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게 됐는데요. 사람들로 꽉 찼던 역 대기실은 이젠 텅 비었고 지금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철도 노선 이설 사업으로 인해서 고모역을 지나던 대구선 철도들이 열차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고모역에도 점차 열차들이 찾아드는 게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2004년에 그 여객 열차가 중단이 되었고 2006년에는 그 화물선 열차도 중단되면서 고모역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어디론가 사람들을 떠나보내던 공간. 이곳 간이역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추억 속으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고모역은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을 해가지고요. 지난 어르신들께는 추억의 장소로,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배우는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장소로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비 내리는 고모령. 고모역은 이처럼 대중가요나 영화에도 등장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노래가 현인 선생님 부르셨던 노래가 저희 고모역에서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님에 대한 심정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 노래에 대한 내용을 모티브 삼아서 만든 영화가 비 내리는 고모령. 1969년도에 임권택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영화로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영화인데요. 저희 고모역에서 일부분을 촬영을 하시러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역은 폐쇄됐지만 역사는 문화로 남아 훗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고모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동쪽 끝에 있는 야트막한 산 하나. 들판 사이에 홀로 불쑥 솟아 외로운 산. 이 산의 이름은 고산입니다. 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 산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지역 전체를 통칭하는 이제 지명도 되는데, 고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로 이 조선 시대 때 세워졌던 그 고산 서당, 고산 서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서원이 세워졌던 그 산, 바로 그 산 이름을 가리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 지역에 수백 년 동안 고산이라는 지명이 계속 유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그 작은 산이었던 그 고산 때문만은 아니고, 그 산에 세워졌던 바로 고산서당 또는 고산서원이라고 불리는 그 유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고산이라는 지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고산서당. 이곳은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로 알려진 퇴계 이황과 류성룡의 제자인 우복 정경세를 기리는 곳인데요. 이 서당의 역사는 1560년 건립된 고산 서재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퇴계 선생의 이제 후손이시기도 하고, 조선 말에 이 경산 현령,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경산시장으로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만승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이제 고산 유허 서당기라는 이제 기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고산이라는 곳은 영남의 아주 작은 고을이다. 그런데 이곳에 나의 선조인 퇴계 선생께서 오셔서 강학을 한 이후로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세상의 어떤 모든 만물은 자기 잘나서 이름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반드시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인물을 얻었을 경우에 이제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이 고산은 이 작은 산에서 이름이 시작은 됐지만 결국은 퇴계라는 인물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고산이라는 산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400년, 50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서당 이름 고산과 문 이름 구도는 퇴계 선생이 직접 지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가 친필로 써준 구도 두 글자는 현판으로 제작해 서원문에 걸어뒀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곳은 퇴계 이황과 큰 인연이 있는 곳인데요. 이 고산 서원에 그 퇴계 선생께서 오셔서 이제 강학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근데 이 설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퇴계 선생이 설마 거기 가셨을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
퇴계 선생 본인이 쓰신 기록 또는 퇴계 선생의 제자들 기록을 찾아보면 퇴계 선생이 그 당시에 이 경산 땅까지 오셨고 또 고산서당이라는 곳에 강학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요. 아니다, 퇴계 선생 여기 분명히 오셔서 강학을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산 유허서당기라든지 이 고산서당과 관계된 각종 기록이나 비문에 보면 퇴계 선생 그리고 우복 정경세 선생께서 여기 오셔서 강학했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상반된 주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태도 이 선생, 우복 정 선생 강학 유허비. 이 비는 1872년 당시 경산 현령인 이연소가 비문을 짓고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자리에 퇴계 이황 선생 그리고 우복 정경색 두 선생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강학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해뒀고, 두 번째는 여기에 고산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 서원 철폐령 때 폐철이 됐지만 바로 이 자리에 서원이 있었다라는 이제 위치를 표시를 해두기도 했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이 자리가 명당터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풍수가들이 이 터를 탐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가들에 의해서 혹시 이 땅이 훼손이 될까 싶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이렇게 이제 비를 이제 세워둔 게 되죠. 담벼락만 남기고 지금은 빈 터만 남아 있는 이곳. 몇 년 전 큰 화재가 나면서 고산서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새로 이제 복원을 했던 고산서당 강당이라는 것이 바로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2020년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새벽에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강당 건물, 그러니까 대구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던 강당 건물은 지금 현재 완전히 소실이 되고 지금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사당만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곳엔 어느새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고산 지역을 상징하는 고산서당. 이곳에 서면 옛 성인들의 가르침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대구 시민들 중에서는 이 지역을 기성세대들은 이제 고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젊은 층에서는 이제 시지라고 훨씬 더 많이 부르거든요. 고려 조선 시대 때에 보면 그 고통제도에 보면 역원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바로 이 고산 중심지에 시지원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숙박업소죠. 있었는데 바로 그 시지원에서 유래가 되어서 지금 이제 시지라라는 그런 별칭으로도 이제 불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고산을 포함한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한강 이남에서는 아마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기초단체라고 이렇게 구민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도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은 이런 역사적 또는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 아래에서 이러한 문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들판 사이에 솟은 외로운 산, 고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은 대구시 수성구 고산입니다.